오늘은 그 탄소 나노 재료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카본 나노 닷이라고 있고, 이게 카본 퀀텀 닷이라고도 불리고 그라핀 퀀텀 닷이라고도 불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라핀에 대해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CNT에 대해서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카본 나노 닷은 그 크게 그라핀이랑 CNT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단위에서 이게 그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처럼 큰 어떤 물질에서 조그만 거를 떼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바텀업이라고 해서 작은 이제 탄소 원자로부터도 카본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제 합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일단 카본닷은 그 퀀텀닷 전에 다 아시죠? 발광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퀀텀닷은 대부분이 그 카드뮴이나 뭐 납이나 이 물질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인체에 되게 유해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탄소는 여러분들 몸도 다 탄소고, 탄소는 크게 그 몸에 안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오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데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막 이렇게 그 우리 실생활이나 이런 산업에는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제 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인체에 그 유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에 쉽게 녹을 수 있고, 이런 등등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응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캔서 세라피도 있고 바이오 이미징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름 있잖아요. 그름. 그게 카본닷이에요. 카본닷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도만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그 검은 그름 자체가 다 카본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솔라셀이나 LED 쪽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발견된 거는 2004년에 우연히 발견됐어요. 어쩌다가 발견했냐면 그 싱글월 탄소 나노튜브를 정제하다가 이상한 그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죠. 나왔는데 얘를 빛을 비춰봤더니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싶어서 봤더니 어떤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매우 작은 이런 닷 형태의 물질이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아, 이게 CNT 말고 다른 물질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발이 2004년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보면 그 탄소가 이렇게 있고, 안에는 뭐 이중결합이 대부분입니다. 탄소 이중결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표면은 이렇게 그 OH 본드나 COH 본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서피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나 알코올에 되게 쉽게 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끝에 이렇게 그 카르복실릭 액시드 그룹이나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으면 여기에 뭔가를 붙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에 어떤 이렇게 펑셔널기를 갖는 어떤 물질을 여기다가 섞어서 뭐 열을 주거나 뭐 촉매를 이렇게 조금만 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쪽이 여기에 붙어버리니까 나머지 쪽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룹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겟으로 하는 모든 어떤 물질이든지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성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카본닷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제로 디멘저널, 이게 퀀텀닷이랑 똑같은 거죠. 제로 디멘저널하게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이고, 대부분의 퀀텀닷, 그 카본닷 혹은 카본 나노닷은 10나노 이하의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물질마다 그 격자 그 거리 있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근데 특징적으로 이런 카본닷은 한 0.34 나노미터 정도의 이런 격자 크리스탈 라티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본닷인지 다른 물질인지 라티스 이런 스페이싱을 보게 되면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쪽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매우 쉽게 표면 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에 COH와 하이드록실기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물질들을 여기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 이게 카본닷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발광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존에 있는 퀀텀 닷에 비해서. 그래서 얘를 표면에 뭔가를 처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도핑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광 효율을 높여야 돼요. 왜냐면 몸에 얘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얘가 뭐 암세포를 트래킹한다 치면 얘가 트래킹은 잘했다 쳐도 얘가 어디 있는지를 밝힐 수가 없으면 우리 말짱 뭐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빛을 발산할 수 있게끔 발광 효율을 얻어줘야지만 얘를 이제 그런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했듯이 이제 이런 솔루빌리티, 물에 대한 솔루빌리티,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에 넣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 다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발광이 어느 정도는 하는데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서피스 펑셔널라이제이션이 매우 쉽고 그다음에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아까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2004년부터 시작돼서 최근까지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그 우리 A4 용지 같은 데 보면 그냥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떤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본 닷으로 이런 용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물만 우리 피부에 여기 보면 지금 다 물 나오잖아요. 손에다가 심하게 막 물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손으로 쓰게 되면 그냥 펜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페이퍼도 만든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지문은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땀샘도 다 다른 거 알아요? 그래서 땀샘으로 요즘 개인 식별하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요즘에 뭐 삼성 핸드폰에 홍채 인식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땀샘의 이런 개수나 패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름부터 시작돼서 다 카본닷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름으로 이렇게 만든 카본닷들은 결정성이 떨어지고 발광 효율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합성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결정성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고 효율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왔던 모든 이 페이퍼, 좋은 페이퍼들이 다 그런 합성법을 새로 만든 방법이에요. 레이저도 때리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쓰고 뭐 등등 이런 걸 많이 한 거죠. 그 이제 합성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합성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크게 화학적 합성법이랑 물리적 합성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소개해 줄 거는 화학적 방법은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할 거고 뭐 안에 세부적인 건 다 빼고 5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거고 물리적인 방법에는 요 3가지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다 알다시피 화학적 방법은 뭐 일렉트로케미컬하게 합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컨버스천 이게 그냥 그거예요. 그름 연소시켜서 나오게 하는 거 되게 쉬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써멀이나 하이드로 써멀도 뭐 마찬가지로 조건만 다르지 결국에는 열을 주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포티드 신데틱 프로시저는 어떤 이런 그 형틀 안에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하는 거고 뒤에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이게 한 5년 전에 그 고분자 합성하는 데 나왔나? 6년 전에 나왔는데 원래 그 유기합성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반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뭐 리플럭스를 뭐 이틀, 3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서 뭐 한 5분 만에 고분자를 만든다던가 이 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고분자나 어떤 합성하는 그런 테크닉에는 다 이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방법에는 요거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죠? 그 아이언맨 그 아크 원자로 원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차지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이렇게 쏴줘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플라즈마 때려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방법들을. 그래서 이 방법들을 막 세세하게 완전히 다 디테일하게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방법이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해서 카본닷을 만든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렉트로케미컬한 방법으로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그래파이트 로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게 되면 여기 설명이 있죠. 여기 이제 전해질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가 NaOH와 뭐 에탄올 이렇게 있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반응에 의해서 이 그래파이트로부터 카본 쿼텀 닷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텀업이 아니라 탑 다운입니다. 위에 있는 어떤 물질을 쪼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간다고 해서 탑 다운 방식 합성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고 당연히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반응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커런트나 이런 볼티지를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OH 그룹이 이 카본닷을 형성시키는데 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그래파이트 로드로부터 이제 OH 기의 영향에 의해서 이 카본닷들이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합성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반응이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 여기 안에 잘 안 보일 테지만 울트라 퓨어 워터예요. 이게 이제 전해질이 바뀐 거예요. 전해질이 아까는 뭐 NaOH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제 전해질 중에서 이제 물을 이제 사용해서 하는 반응이고요. 여기서 이제 해서 뭐 DC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아까랑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방식은 똑같고 이 물이 전해질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거기서 이제 똑같이 그 그라핀 퀀텀 닷이 카본 닷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파이트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다른 반응을 이렇게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 스케일이 달라요. 그 다음에 퓨리티가 다르고 여기서 보면 라지 스케일로 합성을 할 수 있고 또 하이 퓨리티에 있는 퀀텀 닷을 이렇게 카본 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합성 방법이 나올 건데 얘가 장점이 계속 있어요. 뭐 많이 생산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즈가 동일한 거를 쉽게 합성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서피스를 이렇게 감싸지 않고 바로 나오자마자 서피스를 감싸게 만든다던가 다 그런 장점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그냥 일렉트로케미컬 반응에 의해서 그냥 그 카본 닷이 만들어진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엑시딕 옥시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또 탑다운 방식이죠. 이런 뭐 카본 나노튜브도 있고 그래파이트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엑시드한 조건에서 옥시데이션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그 카본 닷을 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점은 여기서 보면 리플럭스 반응을 24시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엑시드를 또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쓰는 용매나 이런 게 톡식하지 않고 뭐 크게 뭐 부식성이 없는 물질들을 쓸수록 우리는 훨씬 더 합성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설명을 하면 미리 설명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카본닷이 있다 칩시다. 있으면 그 카본닷도 퀀텀닷이랑 똑같이 사이즈가 바뀌면 나오는 빛이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요 세 가지 물질들이 다 섞여 있다고 치면 필이 되게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 물질만 만약에 있으면 1번 물질만 있으면 이렇게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 개를 물질을 여러분들이 합성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카본닷은 많이 쓰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다이얼리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용매를 이렇게 채워놔요. 채워놓고 얘가 요 안에 있는 얘가 멤브레인이에요. 멤브레인. 그래서
포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얘가 5나노고 얘 8나노고 얘가 12나노 칩시다. 그러면 얘를 여기 때렸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막 있겠죠.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 포 사이즈가 만약에 6나노라 칩시다. 그러면 밖으로는 5나노짜리만 다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5나노짜리 애들을 다 모아서 그 퓨리피케이션 하는 방법을 다이얼리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나노 파티클들은. 왜냐면 이 방법이 제일 쉽거든요. DIALYSIS 이렇게 해서 이건데 이 방법을 써야지만 제일 쉬워요. 왜냐면 그냥 넣어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 보면 막 채 치잖아요. 채 치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렇게 채 쳐서 놔두면 그냥 계속 스터링만 시켜놓으면 여기에 5나노짜리 다 나오고 여기에는 8이랑 12나노짜리만 남는 거죠. 그래서 포 사이즈가 되게 다른 멤브레인들이 되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써서 이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템플레이트를 두고 여기서 합성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가 그 메조포러스 실리카예요. 메조포러스는 한 10에서 한 50나노미터의 포를 가진 물질들을 말합니다. 메조포러스 실리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안에서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 포 안에서만 합성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으키면 뭐가 좋겠어요? 정해져 있어요. 틀이 정해져 있어. 전에 그 우리 셉이랑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포 사이즈가 만약에 40나노면 40나노보다 큰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통제를 하는 거죠. 일단 템플레이트 상에서. 여러분들 붕어빵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붕어빵 모양대로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메조포러스한 실리카 이런 그 스피어 형태의 물질을 템플레이트로 사용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카본닷이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포도당, 설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단당류, 다당류 이것만 있으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걔를 그냥 넣고 온도를 높이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쏴주거나 하면 얘가 다 카본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서도 쓰는 이제 물질들이 뭐 사이트릭 액시드도 있지만 대부분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옥시전이랑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는 물질들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카본닷을.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트릭 액시드를 써서 이렇게 그 칼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요 안에서 여기 까만색 카본닷들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메조포러스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애칭해가지고 없애서 이제 카본닷만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방법의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그 카본닷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최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웨이브 방법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는 뭐 저희 방에 있는 학생도 최근에는 아니고 한 달 전쯤에 만들었는데 그냥 글루코즈 그러니까 포도당을 용매 에탄올에 넣고 마이크로웨이브를 그 원래 실험실용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야 되는데 얘가 집에 가서 그걸 자기 가정에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 그 집에 가서 에탄올에 그거를 넣어서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그걸 돌렸더니 아니 터진 거죠. 왜냐하면 그 용기가 원래는 마이크로웨이브 용기를 써야 되는데 그냥 바이올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터졌는데 우연히 밑에 조금 남았는데 그게 합성이 됐더라고요. 그냥 갖고 왔더니 카본닷이 이렇게 합성될 만큼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돌려가지고 한 5분 만에 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글루코즈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울트라 소니케이션 방법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 액티브 카본이나 글루코즈로부터 카본다스 이렇게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카본닷이에요. 다른 카본닷, 사이즈가 다른 카본닷을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은 카본닷에 다른 빛의 세기를 이렇게 다른 빛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얘는 다른 색의 빛이 나와요. 이게 카본닷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카본닷이 이렇게 그냥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투명하거나 약간 갈색이에요. 갈색. 근데 얘를 UV를 이렇게 쬐주면 블루 이미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블루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360 나노미터로 얘를 때렸을 때 DF니까 요거 그 다음에 390 나노로 때렸을 때 470 나노로 때렸을 때 540 나노로 때렸을 때 색깔이 다른 거죠. 그죠? 이게 카본닷이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점점 레드로 보내주면 얘의 발광도 레드로 이렇게 가요.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왜 이런지, 얘가 왜 이러는지 아직은 안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뭐 설에 의하면 익사이테이션 때려줄 때 그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레벨이 있고 때려주면 익사이테이션 돼서 이렇게 릴렉세이션 돼서 이렇게 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뭐 PL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네들은 여기 지금 때려주는데 중간에 스테이트가 때려줄 때마다 다른 게 생긴다. 이런 게 지금은 약간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300 몇십 나노로 때려주면 이렇게 작은 게 생겼다가 또 더 어떤 에너지로 때려주면 이쪽에도 생기고 또 이쪽에도 생기고 이런 게 지금은 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직은 밝히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물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컨텀닷도 똑같이 그런 적용 하나요? 퀀텀닷은 그렇지 않아요. 퀀텀닷은 그래서 퀀텀닷이랑 다른 특성은 뭐냐면 퀀텀닷은 다른 익사이테이션 값으로 때려도 같은 색의 빛이 나와요. 근데 카본닷은 이게 다른 색의 빛이 나와서 그게 지금 되게 의아한 거죠. 표면에 다른 걸 붙이면 얘의 그 색이 바뀐다거나 색의 인텐시티는 색의 그러니까 나오는 PL의 인텐시티 값은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어떤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그 리니어하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직 몰라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그 연구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이게 되게 재밌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방법인데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방법에 의해서 이 모든 물질이 처음에 유클리에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작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커지는 건데 그 과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하이드로서멀은 여러분들 어떤 반응인지 다 아시죠? 어떤 압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아쿠어스 솔루션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줘서 만드는 반응을 하이드로서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서멀 이런 반응에서 그 주는 밖의 외부 자극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본닷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카본닷이 표면에 어떤 물질이 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특성이 바뀌어요. 뒤에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걸 보면 되고 이거는 그 리버스 마이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마이셀 많이 쓰는 게 그 세제 많이 써요. 세제 한쪽에는 그 하이드로필릭 한쪽에는 하이드로포빅해서 만약에 그 환경이 하이드로포빅하면 하이드로필릭한 애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그 반대 특성을 가진 애가 밖으로 가잖아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글루코즈가 있는
그 아쿠스 솔루션 안에서 이 반응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폴리머를 이제 히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카보니제이션이라고 하죠. 모든 물질을 탄화 이렇게 시키는 방향을 이제 해서 이렇게 카본닷들이 작은 이런 시드에서 이런 그 닷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이 물질이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펙턴트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서 얘가 이제 안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가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까지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을 본 거고,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저 쏴주는 건데, 그래파이트 파티클이 있으면 배경에 이렇게 워터 베이퍼가 있고 엄청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이렇게 그냥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주면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부르는데, 이런 반응을 거쳐서 또 카본닷들을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본닷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엄청 많은 거죠. 뭐 레이저, 마이크로웨이브, 열, 압력 등등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베스트 좋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 어떤 환경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동일한 사이즈의 카본닷을 추출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있고, 이것도 또 레이저 방법의 한계인데, 이건 보면 솔벤트를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 야그 레이저 알아요? 야그 레이저? 이거 알아요? 이거 그 우리 피부과에도 이거 쓰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쓰고, 요 야그 레이저 소스를 쓰면 원하는 파장대 그 레이저 빛을 만들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되게 공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레이저고, 얘를 이렇게 비춰줘가지고 바로 이 안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스터링을 이렇게 해줘서 뭐 고르게 그 솔벤트들이 스터링이 돼야 되니까 여기 마그네틱 스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이 상태로 해서 레이저 처리로 해서 이렇게도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카본닷을 만들기만 해도 이게 새로운 논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이 되게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본닷이 아까 자기만의 이런 레티스 스페이싱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본닷을 잘 만들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디프렉션 패턴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디프렉션 패턴이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얘네들이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카본닷이 장점이, 여러분들 그 서피스에 O도 많고 H도 많고 나이트로젠도 이렇게 붙이기가 되게 쉽고 해서 이제 표면에 있는 그 물질들의 케미컬 컴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런 비율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탄소랑 옥시전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친환경적인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의 안을 보면 이제 CC 본드, 그 다음에 CO 본드, 대부분은 다 이 본드로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붙이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요거 막 그죠? 안 적어놔가지고 막 적는다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사이즈 컨트롤 하는 건데, 그 똑같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카본닷 솔루션의 모습이고요. 이제 UV를 비춰주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다른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퀀텀닷입니다. 사이즈가 다른 퀀텀닷이에요. 그래서 그냥 UV 파장을 365로 비춰줬을 때 나오는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티클 사이즈가 커질수록 밴드 갭이 작아집니다. 밴드 갭이 작아진다는 말이 여러분들 더 적외선 파장을 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면
블루 이미팅을 하고 사이즈가 커지면 그 레드 쪽에 있는 빛을 발산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똑같은 맥락이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 호모 루머의 갭을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호모 루머의 갭이 작아진다는 말이 밴드 갭이 작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제 다이어미터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밴드 갭이 작아지고 호모 루머의 갭이 작아진다라는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특성이에요. 여기서 보면 희미하네. 이게 흡수 파장은 그 UV 영역대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흡수 파장은 지금 여기서 거의 500에서 온셋이 있고요. 이런 흡수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낸 게 PL 파장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명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320나노부터 520나노까지 얘를 계속 익사이테이션 계속 시켰어요. 이렇게 계속 시키면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이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다 일렬로 정렬을 한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현저하게 보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익사이테이션 파장이 길어지면 PL 파장도 길어지는 퀀텀 닷의 특이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익사이테이션을 UV로 해줬을 때 색깔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뭐 다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그 여러분들 그 화이트 LED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화이트 LED가 여기 여러분들 쓰는 형광등보다 몇십 배 그 전기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들에서 이런 백색광 LED를 만들려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백색광 LED를 만들려면 RGB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강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파랑색이 세 가지 색이 만나면 흰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빛을 가진 어떤 그 빛의 소스들이 있으면 하얀색 빛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당연히 얘는 그 때려주는 파장의 빛에 따라서 색이 다르니까 다른 세 가지에 있는 그 카본닷에 다른 익사이테이션 파장을 줘서 하얀색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다 이제 익사이테이션 값을 다르게 해주면 PL이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적외선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막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을 때처럼 그런 UV나 엑스레이 여러분들 몸에 계속 비춰주면 계속 데미지 입잖아요. 근데 그 적외선은 여러분들 황토방 가서도 일부러 막 원적외선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카본닷에 그 적외선 광을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시켜주면 적외선 빛이 나오겠죠. 이거를 바이오 이미징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당연히 몸의 바디 티슈에 아무런 손상이 없으니까 이런 소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커브가 아까 익사이테이션 파장을 이렇게 해주면 PL 파장이 이렇게 덩달아서 레드로 이동한다. 이거를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모든 물질들이 그 스테빌리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만들어놨는데 뭐 잠깐 만들어놨는데 1시간 만에 뭐 갑자기 분해되거나 못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스테빌리티를 측정한 건데 이 카본닷이라는 물질이 워낙 그 표면에 있는 그 펑셔널 그룹들이 뭐 물에 의해서 이게 막 분해시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본닷의 표면을 감싸주는 애가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해서 그 물질들로 이렇게 많이 감싸주거든요. 그렇게 감싸주게 되면 뭐 몇 달이 지나도 뭐 색도 바뀌지도 않고 되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재미난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이거 희거 교수님이 발견한 이거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말했던 빛을 고분자에 비춰줬더니 얘가 익사이테이션 된 엘렉트론이 쿨러렌으로 엄청나게 빨리 이동됐다. 이거 있었잖아. 그죠? 포토 인듀스드 차지 트랜스퍼 이 반응이에요. 이게 퀀텀 닷이 아니라 카본 닷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본 닷은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포토에 의해서 밖에서 익사이테이션을 주게 되면 전자를 주는 것도 잘하고 전자를 받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나이트로톨루에는은 일렉트론을 잘 받는 애고 얘는 일렉트론을 잘 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 같이 섞은 거죠. 카본닷이랑 섞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게 0몰이 없었을 때를 말한 거고 0.03이 있었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짧아졌잖아요. 시간이 짧아진 게 이게 퀸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트랜스퍼가 되면 이게 이제 빛이 퀸칭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퀸칭되는 현상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데이터로부터 카본닷이 포토 인듀스드 일렉트론 트랜스퍼를 잘 한다. 전자를 잘 받고 잘 준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똑같은 걸 수업 때 똑같은 걸 말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논문에서 이거를 이렇게 밝혔어요. 똑같은 이런 논문인데 똑같은 그룹에서 했어요.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폴리에틸렌 글리콜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카본닷들이. 카본닷은 이렇게 안에 있고 밖에는 PEG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죠. 얘가 안정제 역할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을 받아서 일렉트론을 주고 받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담이지만 이 물질로 인해서 제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을 할 때 이 논문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되게 별것도 아닌 물질인데 일렉트론을 주고 이렇게 받으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어떤 금속 솔트들이 금속으로도 바뀔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금속이 이온으로도 바꿀 수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신기하니까. 그리고 뭐 몸에 해롭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기능도 하고 해서 제가 이 물질에 꽂혔었거든요. 되게 꽂혀가지고 제가 이상한 실험을 했어요. 이게 제 논문인데요. 이상한 실험을 했는데 그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합성법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합성법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UV 램프 요 자그마한 UV 램프 있잖아요. 그 UV 램프로 그냥 심심했어요. 저는 심심해서 그냥 해본 건데 카본닷이 일렉트론을 잘 준다고 해서 은이 되게 환원되기 쉽잖아요. 그런 되게 싸거든요. AgNO3가 되게 싼데 그거를 그냥 같이 에탄올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UV 램프가 254랑 365 나노미터 파장이 있는데 그냥 센 걸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쬐인 거죠. 쬐고 제가 그냥 놔두고 깜빡하고 안 꺼가지고 밥을 먹고 왔는데 색깔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이 뭐지? 왜 뭐 탔나? 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UV 램프가 탔나 싶어서 했더니 UV 램프도 안 탔어.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 장비 HRTM을 못 찍으니까 그냥 흡수를 이렇게 찍었더니 이게 지금 은나노 입자의 P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UV 램프로 20분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죠. 카본닷이 여기 있고 카본닷 표면에 은나노 입자들이 붙은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실험을 했어요. 완전 노가다죠 이거. 그래서 옛날에 핸드폰으로 계속 찍었어요. 1분마다 찍으면 뭐 여기서는 크게 변하는 거 없죠. 근데 여기랑 여기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게 형성됐나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도 막 까만 거 있죠. 이게 막 덩어리가 카본닷 덩어리들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얻어 걸린 거죠.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이게 왜 생성됐나 했더니 여기서 보면 그 CO 본드였나? 여기서 본드가 이쪽에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CO 본드 여기 있죠. 되게 강하게. 이렇게 있는데 카본닷에서는 이런 픽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더니 이 픽이 현저하게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얘가 UV에서 깨지면서 전자들을 이렇게 낸 거죠, 이렇게. 내서 그 은 솔트들을 다 환원을 이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죠. 했더니 이게 표면에 그 카본닷 표면에 그 은나노 입자가 몇 개 붙느냐에 따라서 뭔가가 다르게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테크닉인데 은나노 입자가 2개, 4개, 6개, 뭐 7개, 8개 붙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2개 붙은 애들은 이렇게 그 약간 UV 쪽에 가깝고 많이 붙을수록 이렇게 레드 시프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워낙 러프하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물질들이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은 되게 일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되게 샤프한데 제 물질은 이렇게 되게 브로드한 형태의 흡수를 보이고 있었어요. 흡수? 흡수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게 존재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이게 그렇게 좋은 논문에는 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를 이상한 걸 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레이저 특성을 보는 거예요. 레이저 특성을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찍는 컴포칼 레이저 뭐 마이크로스코피라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찍은 거죠. 찍었더니 이게 이 파티클들이 이렇게 있는 데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밝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게 확실히 발광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싶어가지고 레이저 특성을 측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이게 준 에너지고 이게 나오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조금만 줘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카본닷 Ag가 들어간 게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 제일 많은 이 레이저 특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LED에 넣으면 완전 대박이겠다 싶어서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합성 논문으로 끝난 거겠죠. 근데 LED에 집어넣었어요. LED에 집어넣었더니 뭐 태양전지 특성은 크게 볼 거 없고 LED가 한 3배 정도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렇게 3배 효율이 높아졌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에 제일 높은 이 당시에 제일 높은 루미너스 이피션시가 한 12 정도였어요. 12였는데 거의 50%가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네이처 포토닉스라는 논문에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저는 어디가 있을지 잘 몰라요. 뭐 치킨을 팔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연구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손가락이 이거를 끄지 않았었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우연히 되게 발견한 거를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벨상 막 수상자들이 하나씩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논문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되게 바래요. 어쨌든 이런 논문이 있었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카본닷이 이제 제 그 연구에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표면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색깔을 없앨 수도 있고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약간 녹색빛이 나오던 애가 이렇게 리덕션을 시켜주게 되면 블루 이미팅을 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어떤 파장에서 얘는 빛이 발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온오프로 어떤 센서를 만들기가 되게 쉬운 거죠. 어떤 환경에서는 빛이 안 났다가 어떤 환경에서는 빛이 났다가 이렇게 하면 그 환경에 어떤 뭐 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환경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피해를 이제 바꿀 수가 있다. 표면의 이런 특성만을 바꿔서 이게 카본닷의 또 다른 특성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스탁 시프트라고 알아요? 스탁 시프트? 스탁 시프트 아는 사람 있어요? 스탁 시프트. 스탁 시프트 자기가 아는 사람. 카메라가 날 따라다니고 있어. 어쨌든. 스탁 시프트 알잖아요. 아? 스탁 시프트 알잖아. 원인 몰라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흡수한 스탁 시프트가 뭐냐면 흡수한 파장보다 그 피에로 이제 플로레센스로 나오는 파장이 무조건 레드 시프트 된다라는 게 스탁 시프트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으로 보면 자, 이게 500나노미터라 칩시다. 어떤 물질의 흡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500나노의 빛보다는 더 강한 빛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400 몇십 나노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만큼 올라가겠죠, 더. 그죠? 위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300나노 하면 300나노 빛이 더 있으면 더 세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나오는 빛은 얘 올라간 요 빛들도 다 이렇게 릴렉세이션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밴드들이 릴렉세이션 되면서 나오는 빛이 흡수된 빛보다는 항상 작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00나노면 이 나오는 빛의 파장은 뭐 500 몇십 나노미터가 이렇게 되거나 이거보다 훨씬 장파장의 빛이 나오는 거죠. 이게 스탁 시프트라는 겁니다. 스토크. 발음이 이상해서 뭐라 그랬나? 하여튼 요겁니다. 요건데 이 카본닷이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억 컨버전이라고 하죠. 이게 스탁 시프트에 반대되는 이 빛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500나노짜리를 흡수를 했는데 400나노짜리 빛을 내는 거죠. 이상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이제 릴렉세이션 돼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스탁 시프트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상한 중간에 이상한 파이 밴드 같은 게 이상한 게 생겨요. 생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해서 빛이 두 가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스탁 시프트에 반대되는 안티 스탁 시프트 반응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몰라요. 왜 이러는지, 왜 이 밴드를 일으키는 건지. 근데 한 가지 이제 가설은 이게 서피스에 어떤 물질을 달아주냐에 따라서 이 현상이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일어나는 거 보고 서피스에 있는 어떤 디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방충매가 폼에 있는 점들을 시그마 오미타로 있는 걸 파이별로 올려주고 그게 이제 빛이 이제 흡수되고 내려가는 그 역전이가 생기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원래 모든 이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얘들이 억 컨버전 시키는 라이트를 억 컨버전 시키는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선 시그마랑 이제 뭐 파이 밴드 있는 거는 다 아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그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약간 정설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밝혀지진 않았어요, 완전히. 그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빛을 받으면 일렉트론을 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서 얘네들이 그 포토 카탈리스트로 많이 쓰여요. 이 말이 그냥 태양전지랑 똑같은 거예요. 빛을 받아서 얘네들이 전자를 내거나 전자를 내니까 당연히 어떤 물질을 리덕션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 뭐 안 좋은 물질을 분해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TiO2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TiO2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자외선만 흡수를 하잖아요. 400나노부터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빛을 흡수를 못하니까 카본 다시 아까 500나노 정도부터 흡수를 하니까 얘네를 붙여서 광촉매로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광촉매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토카탈리스트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랑 같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쓸 수 있고, 당연히 조합해주는 물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광촉매로서의 역할이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설명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산화철에 이렇게 카본닷을 붙여가지고 다른 것을 이렇게 뭐 리덕션 시키고 옥시데이션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크 옥사이드도 그 타이타늄 옥사이드랑 똑같이 밴드 갭이 3.2 일렉트론 볼트 정도인데 충분히 빛을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카본닷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뭐 리덕션 시키고 옥시데이션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반응들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